자, 오늘도 삼성가의 정말 블록버스터급의 재산분할 소송부터 두들강 15년 전 사건이죠. 이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하는 것, 정치, 북한 이슈 다양하게 오늘 하루를 정리해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완전히 짜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주실 네 분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분 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그리고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시죠. 최단비 변호사, 숙명여대 강민훈 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남자 신데렐라. 이 사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게 그 여성 정치론을 가르치면서 이 신데렐라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남편 잘 만나서 성공한다는 얘기인데 그러지 말고 여자가 이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남자 신데렐라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무재 이 상임 고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말이 지금 어떻게 재산분할 소송으로 갔어요? 예? 네, 맞습니다. 아니 본래는 본인이 가정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혼 소송을 이부진 사장 측에서 제기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상대방 피고였지 않습니까? 이무재 고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겠고 재산 분할을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와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6월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어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 피고의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을 청구를 할 수는 없어요. 원고가 재산 분할 청구하는 것에서 방어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하려면 별소, 그러니까 본인이 반소라든지 별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소는 별건 소송을 별건 소송을 말하는 거, 방소는 그 해당 소송에서 반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판 그 법원도 다릅니다. 그래서 별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그렇죠. 하고, 그죠? 그리고 이 재산분할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하고.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 분할 청구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재산을 받으려고 생각한다. 그렇죠. 1조 2천억 원인가요? 예? 그 금액- 난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지금 이거 다시 한번 봤어요. 1조 2천억 원. 1조 2천억 원인데 1조라고 생각을 하고 1조가 얼마나 큰 돈인가를 그렇죠. 생각해 보면요. 하루에 1억 원씩 쓰면 30년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에 1억 원씩. 예, 하면 예. 하루에 1억 원 어떻게 신 교수님 하루에 1억 원 어디다 쓰시겠어요? 글쎄 그게 있잖아요. 외제차 사다 보면 그것도 지겨울 것 같아요. 지겨울 것 같죠. 그럼 이제 그럼 뭘 하지 진짜? 근데 정말 만일 1조 2천억을 이따 받는다고 끝나고 하면 우리 파리 가서 와인 한 잔 드시겠어요? 뭐 그럴 이런 거죠. 거로 쓰는 네, 거죠 이제. 네. 예.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을 만일 받는다면 순식간에 웬만한 대기업 총수 제치고 부자 반열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돈인 거죠. 그래서 뭐 위자료 블록버스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게 물론 부부간의 사생활 영역이지만 이게 일정 부분은 또 삼성의 경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지는 건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무재 고문을 남자 신데렐라 이렇게 불렀는데, 뭐 임씨니까 임데렐라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얼마 전에 또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삼성에서 결혼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왕족에 편입된 평민의 호소?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민 정서에 좀 호소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예.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영화 보면 장미의 전쟁이라고 이혼에 이르는 두 부부가 집을 다 부수면서 네, 싸우는 맞아요. 그런 영화가 네, 네. 있었는데, 뭐 그때는 둘이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누가 잃을 것이 많고 누가 잃을 것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부진 사장이 잃을 게 많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참 드라마틱한 러브 스토리인데 끝에는 그래도 계산할 게 남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저 두 사람의 결혼이 드라마틱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당신 없으면 평사원과-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예.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헤어질 때는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이무재 고문이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로 보여져요. 어차피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혼 소송을 당한 바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뭐 이혼 관련돼서 뭐 양육권, 친권 다 졌잖아요. 그거 이긴다는 보장 사실 없어요. 이무재 고문 입장에서 뭐 이제 그건 뭐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이제 이부진 저 회장 같은 경우에 2조 한 5천억 정도 재산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저 신청한 게 1조 2천억이에요. 예. 그러려면 내가 재산 분할을 받으려면 상대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밝혀야 되거든요. 그 밝히는 과정에서 삼성가 입장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 자신의 그 이부진 그 사장의 재산을 밝히는 게 상당히 껄끄러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선택해갖고 압박하는 어떤 이런 수단도 되거든요. 대체로 재벌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저 재산 분할할 때 이런 식 때문에 그 문제가 돼갖고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자, 동의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 기존에 의도가 그랬을 것이다. 저는 의도가 그렇다고 보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전 동의하는데 여기서 동의하는 거는 이제 조정 이혼을 많이 해요. 그 재벌가들은. 왜냐하면 조정 이혼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딱 그 판사랑 대리인들만 딱 만나서 하기 때문에 법원 같은 데서는 방청객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도 남게 되고 이러는데 그래. 조정 이혼은 비밀 같은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조정 이혼을 많이 하는 거고 예전에 이재용 씨가 이혼할 때도 보면은 위자료로 이제 보통 해서 얼마 주거든요. 굉장히 많은 액수지만 위자료 얼마 이렇게 주는데 지금 이번에 이무재 고문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자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에 대해서 일일이 이부진 사장이 직접 이것을 형성했는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재산 분할을 끝까지 가겠다는 것보다는 중간에 조정하는데 합의를 하더라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데 그 롯데 그 문제도 그래서 사람들이 재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다 보니까 이 이무재 고문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민들이나 특히 남성들 직장인들은 왠지 거대 재벌과 싸워서 이기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소외받은 대리를 싸움이 그래서 좀 심정적으로 많이 응원하고 동정을 좀 보내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재판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많이 조정을 한다면 보통 이 정도의 액수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조정이 되면 얼마 정도? 참 이게 좀 근데 말아야 사실은 이 재산 분할이 되게 애매한 게요. 원래는 이제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안 돼요. 같이 형성해야 예. 되는데 최근에 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이상 살잖아요. 그러면 전업주부라도 한 50, 많이는 50%까지 나눠줘요. 근데 워낙 액수가 크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2조 5천억 원을 절반을 나눠주기에는 사실 그 정도로 과연 재산 형성에 기여를 기여를 했느냐. 했을까가 일반인이 보더라도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도의 재산이니까 그냥 예를 들어 10%만 나눠줘도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2조 5천, 그렇죠. 2조 5천이면 2,500억. 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산 분할로 가기에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 참 간사한 게 1조 2천억 얘기하다가 2,500억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싸네. 얼마 뭐 안 이런 돼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안 이게. 돼요. 예? 이게 참 사람이 간사해요. 근데 어쨌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별건 소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혼해서 양육권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또 이거는 그렇죠.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항소심 들어가면서 새로운 쟁점들을 이무재 고문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이제 저희 강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지만 아이와의 관계 같은 문제 특히 부각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돌 때 한 번 아이를 받고 손자를 한 번 받고 아버지는 이번 재판에서 면접 교섭권으로 하면서 처음으로 손자를 보게 됐다.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면서 사실 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것이 새로운 증거로서 만약에 정말로 제출이 된다면은 항소심에서도 사실은 양육권이라든지 친권이 바뀐다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것을 산정했을 때 좀 더 이무재 고문한테 유리한 쪽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임 고문이 전략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전략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언론 플레이를 꽤 했거든요. 아들하고 창에 같이 누워 있는 부자의 모습. 그 한 장의 사진이 국민들한테 주는 어떤 그 메시지는 상당히 컸어요. 거기에다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들이 라면, 순대, 떡볶이, 오뎅 먹으면서 이런 거 이렇게 잘 먹는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는 뭐 이런 얘기. 참 리조트에 가가지고 아빠하고 그 오락 게임을 하면서 이런 세계도 있다는 걸 알았다는 뭐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평민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고 먹고 그 즐기는 것들을 예. 그 아이는 몰랐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쩌면 그 임 고문에 대해서 뭐 동정이라고는 좀 그렇고 어떤 지지 같은 정도의 어떤 그 여론을 환기시키고 바꾼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워낙 액수가 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냥 이런 생각은 가질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경제 사회 분야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죠.